사장 내면의 진동을 조절하라. 브레인폰을 켜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브레인폰이 진동과 공명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악기를 조율하듯 브레인폰은 우리 내면의 섬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이 진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브레인 스포츠를 통해 브레인폰을 활성화하면 자신의 진동을 더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균형과 명료함을 찾고 자신과 주변 환경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물질의 입자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진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나 감각조차도 미세한 에너지의 움직임, 즉 진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의자 같은 무생물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도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진동하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세한 진동 덕분에 사물은 형태를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진동이 멈춘다면 물질은 형태를 잃고 흩어지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리와 진동을 관찰하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떨림판 위에 가는 모래나 소금을 뿌리고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 진동에 따라 알갱이들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며 배열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패턴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진동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우주 자체도 진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을 우주의 탄생으로 설명합니다. 빅뱅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로부터 시간, 공간, 물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 순간의 진동은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도 진동이 생명과 세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서인 부도지에서는 천지가 윤려라는 근원적인 진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소리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도라고 부르며 음과 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음과 양의 움직임 역시 본질적으로 진동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동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며 생명현상의 근본입니다. 행성의 궤도, 계절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흐름, 달에 차고 기우는 변화, 꽃이 피고 지는 과정, 끊임없이 들고 나는 우리의 숨까지 모두 진동의 리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의 움직임까지 진동은 모든 것을 연결하며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합니다.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의 크기, 모양, 재질과 같은 미세한 차이들이 서로 다른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책상이나 컵 같은 물체도 저마다의 고유한 진동을 발산합니다. 해변에서 주운 비슷해 보이는 조약돌들조차 심지어 모래알처럼 매우 작은 입자까지도 저마다 고유한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세포는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진동이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면 세포는 본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질병이 생기면 진동이 흐트러지거나 불안정해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피로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러한 진동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각각 고유한 진동을 지니며 특정한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심장은 규칙적인 박동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뇌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통해 뇌파를 생성하며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의 리듬 속에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이 조화를 이룰 때 몸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듬이 깨지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동은 신체와 감정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 파동의학입니다. 파동의학은 빛이나 소리와 같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몸의 자연스러운 진동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침술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 또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운을 조절해 몸의 진동을 회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정의 진동. 우리의 감정도 몸의 세포나 장기처럼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변화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또한 달라지고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기쁨, 사랑,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주로 높은 진동을 지닙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세포의 회복과 재생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는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진동을 만들며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신체가 감염이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키며 몸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을 자주 느낄수록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진동수를 낮추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오르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숙면이 어려워지고 만성적으로 쌓일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각각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진동들이 어우러져 한 사람의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에너지를 표현할 때 느낌, 기운, 분위기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참 좋았어. 그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 그 사람에게서 강한 기운이 느껴져. 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발산하는 고유한 진동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긴장하거나 편안할 때 우리의 진동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이 발산하는 진동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브레인폰은 바로 진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센서가 우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듯 브레인폰은 우리의 에너지 진동을 민감하게 포착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진동은 단순한 에너지의 떨림이 아니라 뇌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브레인폰을 통해 뇌를 되찾는 것은 이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여 삶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사물은 각자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을 통해 생각과 감정,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낄 뿐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그 진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에너지가 무겁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에너지 상태를 조절하고 무겁고 불안정한 진동을 가볍고 균형 잡힌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동을 인식하고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변화시킬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폰을 켜서 이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단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스스로 변화시키며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명의 원리. 진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브레인폰의 또 다른 작동 원리는 공명현상입니다. 공명은 2개 이상의 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 결과 진동이 증폭되거나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원리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인간관계에도 깊이 작용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학교에서 했던 소리굽쇠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의 소리굽쇠를 두드리면 특정한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같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굽쇠가 있다면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두 소리굽쇠가 공명했기 때문이며 주파수가 일치할 때 진동이 더욱 강하게 증폭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공명의 물리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40년 미국 타코마 다리 붕괴 사건입니다. 개통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이 다리는 강한 바람이 불자 출렁이는 파도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붕괴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바람의 주기적인 힘이 일치하면서 공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다리와 공명하며 진동을 증폭시켰고 결국 다리가 바람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831년 영국 브로턴 현수교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74명의 병사가 발을 맞춰 행진하며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서 공명이 발생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붕괴했고 많은 병사가 강물에 빠지며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군은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추지 말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진동은 서로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하여 에너지가 증폭되지만 맞지 않으면 부조화와 소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공명과 조화, 부조화와 소음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우리가 머무는 환경과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마치 소리굽새가 특정한 주파수에 반응해 공명하듯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증폭되거나 확산합니다. 특히 집단적인 감정은 공명을 통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그 웃음이 전염되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고 전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진동이 공명하며 집단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도 공명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나 불안을 표출하면 주변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비슷한 감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포나 긴장이 증폭되면 감정적인 충돌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에 누군가 분노나 혐오가 담긴 글을 올리면 그 감정에 공감한 사람들이 댓글과 공유로 반응하며 감정의 파장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공명의 원리에 따라 작은 불씨가 커다란 갈등과 분열로 번지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감정의 공명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같은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치열한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슛을 날리는 순간 관중의 시선은 모두 공에 집중됩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숨죽이고 지켜보던 수만 명의 관중 사이에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함성과 환호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흔들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감정이 공명을 일으키며 증폭될 때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수만 명이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 에너지는 선수들에게도 전달되며 그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공명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강력한 집단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진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더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신경 쓰게 됩니다. 긍정적인 진동과 공명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활기찬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과 에너지의 긍정적인 순환은 개인의 성장을 돕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면 부정적인 진동과 공명이 일어나면 불편함과 갈등이 커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화로운 진동 만들기. 말이나 표정, 행동은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진동은 숨길 수도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표정이나 몸짓도 진동의 일부이지만 이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반면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은 감정과 신체 상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 뇌파,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진동입니다. 말이나 표정처럼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브레인폰은 이러한 진동을 감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차분할 때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파도 느려지며 편안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스트레스나 불안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호흡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와 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공명하며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은 주변 사람, 기회, 사건과 연결되며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당기고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이미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동과 공명하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끌리는 것도 우리의 진동과 공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진동 상태에 있으면 긴장과 어려움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주변 환경과 공명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진동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과 조화롭게 공명하도록 조율하는 힘을 기를수록 삶의 흐름이 더 부드러워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브레인 스포츠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인폰을 활성화하고 미세하게 조율하며 그 신호를 강화해 진동을 더 잘 느끼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호흡을 깊게 하거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브레인 스포츠 활동은 흩어진 에너지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브레인폰이 당신의 목표와 내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브레인 스포츠를 꾸준히 실천하면 브레인폰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가 맑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듯 꾸준한 연습은 내면의 진동을 더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브레인 스포츠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산만함을 다스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정신적인 명료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도 강력한 브레인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조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될수록 삶을 더 균형 있고 의식적으로 살아갈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브레인폰을 켜고 자신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편안하고 가벼운지 불안하고 무거운지 살펴보세요. 만약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쉬거나 산책하거나 잠시 멈추어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진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안정적이고 충만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브레인폰과 브레인 스포츠를 활용하면 내면의 진동을 조율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더 깊고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하고 일상을 자신감 있고 탄력 있으며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느낌. 브레인폰이 감지하는 진동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 감각, 몸의 상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을 내면의 느낌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자 모든 영적 자각의 바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감각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나 춥거나 따뜻함을 느끼는 신체적인 감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느낌은 외부 환경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일시적이고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의 느낌은 훨씬 깊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무엇인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은 직관적이며 종종 명확한 이유 없이도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도 이 내면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직감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느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선택, 행동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있습니다. 내면의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내린 결정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힘든 노력 끝에 성취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집이나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자격증일 수도 있으며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앞에 있는 성과물이 정말로 당신이 원했던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목표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면의 느낌입니다. 만약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더 커진다면 결국 그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면의 느낌이 진실임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느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현재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그 느낌을 외면한 채 현실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후회나 공허함으로 변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내 삶을 정말 잘 살았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은행 잔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한 사랑, 기쁨, 연결감, 만족감 같은 내면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목표들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돈이나 명예를 좇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자유, 자부심, 만족감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 사랑, 깊은 연결감, 소속감, 공감, 이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면의 느낌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따를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감각을 넘어 내면의 느낌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감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나 격한 감정에 휘말려 있거나 감각적 자극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면의 느낌을 제대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며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내 자료가 충분할까? 동료들이 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미리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자신을 불필요한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를 휘어잡아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감정에 휩싸여 순간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에 지배당하면 차분히 성찰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든 즐거움이든 강한 감각적 자극은 우리의 주의를 오로지 그 자극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전체 상황을 놓치고 그 자극을 따라가거나 피하려는 행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느끼면 그것에 신경을 빼앗겨 지금 하던 일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자극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균형 잡힌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느낌은 생각, 감정, 감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생각처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감정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각적 자극처럼 우리의 주의를 좁히지도 않습니다. 대신 느낌은 우리의 의식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내면의 중심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할 때 우리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과 격한 감정, 그리고 강한 감각적 자극 속에서 내면의 느낌을 감지하려는 것은 혼잡한 출근길에 경적 소리 가득한 도심 한복판에서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들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는 존재하지만 주위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잦아들고 감정이 차분해지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브레인폰이 켜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의 느낌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느낌의 근원. 꾸준히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해본 사람이라면 생각이 잦아들고 감정이 차분해지며 감각적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점차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뇌파로 보면 평소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베타파에서 이완 상태의 알파파로, 더 깊은 명상 상태의 세타파나 델타파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깊은 이완 상태에서는 생각, 감정, 감각이 모두 잦아들지만 내면의 느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로에서 벗어나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 비로소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면의 느낌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느낌은 흔들림 없는 평화, 깊은 안도감, 직관이나 통찰, 명확한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느낌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 혹은 회피해왔던 상처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는 성장과 치유의 기회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느낌에 이끌려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진실한가?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게 합니다. 그 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면의 느낌은 우리가 더 진실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어떤 근거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지혜와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느낌이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통해 우주의 에너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항상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느낌으로 감지하는 것은 바로 이 근원적인 흐름입니다. 마치 호수의 물결이 고요해지면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듯 뇌가 깊이 이완되고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에너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느낌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피드백이자 우리를 이끄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브레인폰을 통해 감지하고 소통하려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느낌, 즉 영혼의 울림입니다. 브레인폰을 통해 우주의 피드백을 담은 내면의 진동을 인식하고 그 진동과 공명함으로써 우리는 더 조화롭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GPS.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어떤 관계를 지속할지, 지금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인생은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연한 만남과 조력자, 장애물, 기회,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면의 진동, 즉 영혼의 목소리와의 연결은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내면의 느낌은 마치 GPS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올바른지, 가려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우주의 피드백이자 더 크고 지혜로운 나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느낌이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준다면 그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내적 힘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내면의 느낌입니다. 내면의 느낌은 당신의 브레인폰을 통해 전달되는 뇌의 가장 순수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은 뇌를 되찾아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지름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갈등과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나 이 내면의 느낌에 의지하세요. 이 느낌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GPS 신호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택의 순간 브레인폰을 켜고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생각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각에 현혹되거나 압도되지 말고 내면의 느낌을 찾아보세요. 그 느낌은 분명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주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을 따르세요.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느낌, 즉 당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면의 느낌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며 이 느낌을 따를 때 잃어버렸던 뇌의 잠재력을 되찾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 중에서